아베 정권에 대한 폭로와 소송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가 정권도 결국 아베 정권의 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연출해야 합니다. 자민당도 의회 해산과 총선을 위해 그동안 제기된 부정부패 스캔들에 대해 결단하는 쇼를 보여줘야 합니다. 문제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아베 정권의 실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폭로와 소송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아베가 사용한 국민 세금의 장부를 한번 뒤져보겠다는데 과연 통제가 될까요? 벌써 아베노마스크에 대한 소송은 일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그대로 다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린 황당한 사건인데 도대체 앞뒤로 돈이 다 어디로 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지난 4월부터 물고 늘어져 오늘은 소송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아베의 무능과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 정권은 의회 해산과 총선을 위해 재팬라이프 사건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전격적인 체포 작전을 한 것처럼 해서 드라마틱하게 단호하고 차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재팬라이프의 야마구치 다카요시 회장의 사기 사건은 전국에 약 7,000명 이상이 피해자일 정도로 사회적 영향이 큽니다. 전체 사기 피해 금액도 2,400억 엔, 약 2조 6,717억 원으로 상품 사기 사건으로는 일본 역대 두 번째로 큰 사기 피해 금액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서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스캔들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야마구치는 아베의 특별 초대로 벚꽃 보는 모임에 참가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보내는 세미나 권유 자료에는 아베의 이름이 적혀있는 초대장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야마구치가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사회적 인물을 초대한 아베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입니다. 스가 정권은 재팬라이프 사건을 처리하는 척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갑자기 아베노마스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로비 자금 사건도 프랑스에서부터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내일 또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베 대학의 가미와키 히로시 교수가 아베노마스크의 단가를 공개해라 라면서 지난 4월부터 아베 정부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세계적으로 큰 망신을 당한 아베노마스크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업이다.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든 아베노마스크가 폐기 처분되었다. 정확한 진상을 알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아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견적서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견적서에는 2억 1,175만 엔, 3억 800만 엔이라고 전체 금액만 적혀있고 단가와 수량은 검은색으로 칠해 있었습니다. 교수는 이런 황당한 견적서 공개에 대해 왜 아베노마스크의 단가는 비밀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단가를 공개하라는데 단가를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2달 이상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제출했습니다. 이에 가미와키 교수는 법률에 정한 기한을 어겨서 국민들의 권익을 방해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6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또 가미와키 교수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정확한 단가를 공개하라 라는 소송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잘못된 정책이라도 모두 공개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과거의 실패를 덮고 나가면 앞으로의 C19 대책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가미와키 히로시 교수는 일본에서 유명한 헌법학자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아베는 최악의 지도자이다. 아소다로도 이상한 정치인이다. 당장 낙선운동을 해서 쫓아내야 한다. 라는 칼럼을 예사로 씁니다. 가미와키 교수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아베 정권의 아킬레스건 사건에 대해 계속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합니다. 지금 아베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와이 안리 의원의 정치자금 부패 사건도 가미와키 교수의 고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인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상과 부인인 가와이 안리가 아베의 특별 정치 자금을 뿌린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미와큐 교수는 20여 년에 걸친 시민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을 파헤치고 모조리 교도소로 줄줄이 들어가도록 한 인물입니다. 이런 가미와큐 교수가 아베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부패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물고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미와큐 교수는 정보 공개를 한 서류에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가미와큐 교수는 오늘 오사카 지방법원에 단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부과학성의 협상 자료가 공개가 됩니다. 후생노동성의 마스크팀과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단가를 143엔 약 1,585원으로 하기로 한 업체의 견적서 제출이 있었다 라고 적혀있는 문서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단가가 공개되었으니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만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모든 마스크의 가격이 143엔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가 밝혀졌는데도 아베 정부가 단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의심스럽다. 전체의 계약 내용을 공개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베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시중에는 N95 규격 마스크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을 정도이고 패션이 뛰어난 마스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의 단가가 공개가 되면 당장 말도 안 된다, 폭리이다 라고 업체에게 시선이 몰릴 것이고 그런 계약을 한 아베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스가 정권은 재판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시키거나 총선 이후로 미뤄서 묻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처음부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아베의 가장 황당한 정책으로 기억하고 지지도를 팍 까먹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아베가 뿌린 마스크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나중에 급할 때에 사용하려고 비축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베노 마스크가 창고에 쌓여있고 또 썩어가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가미와키 교수는 계속 기자회견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꾀병으로 총리에서 물러나고 스가를 내세워서 총선에서 대승하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아베의 꼼수가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베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떠밀려서 다시 한번 더 총리를 할 가능성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흥미진진한 개그 콘서트를 연출하는 일본입니다. 작년 여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은 소부장 산업에서 의자립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죠. 이후 기업과 정부가 한국을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며 발빠르게 움직여왔는데요. 우라 숙소가수와 폴리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올해 7월에는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중장기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관련 예산도 20% 증액한다고 밝히며 공들이고 있는 소부장 산업 강화 정책에 발맞춰 우리 기업에서 또 하나의 국산화 성과를 이는데요. 한화그룹의 전자 장비 제조 회사인 일화정밀기계와 SK하이닉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두 회사가 손잡고 반도체 구공정 핵심 장비인 아이본도 국산화에 성공했고 그 공로로 장영실상을 수산했는데요. 정확히는 52 장영실상으로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상입니다. 신기술 제품 개발 상품 산업기술 역시사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준 상으로 두 회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기존 90% 이상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반도체 장비 아이본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본더는 반도체 구공정 패키징 공정 중 가장 고난도의 핵심 장비 중 하나입니다. 아이는 반도체 재본터는 반도체와 PCB 지판을 열과 압력으로 정밀하게 접착하는 기계라는 뜻인데요. 한화 정밀기계는 이번 아이본더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정 기술을 적용해 자재 교체 시간을 개선했습니다. 또 4개의 멀티패드 배터리 개별 제어로 4월 2일 마이크로미터고 정밀 조립 정도를 유지하면서 대외 주요 경쟁사 대비 2월 5일 이상의 실생산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요리프트 하이 픽업 장치를 적용해
다이를 보석으로 픽업하면서도 제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기존 대비 30% 수준으로 낮추어 반도체 완성품의 물량 원초 금방진을 해냈습니다. 한화 정비기계 의영업 마케팅 실장 조영호 사무는 앞으로 다이 본더 양산 물량 추가 수주로 국내 인력 채용이 크게 되고 국내 중소협력사들에게 안정적인 생산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반도체 고객 가치와 경쟁력 향상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반도체 장비 국산화와 상생 협업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PKG 장비개발 이영범 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사 긴밀한 협력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성능의 다이 본더 개발에 성공해 품질 안정화와 장비